자, 감정과 신체는 불가분의 관계로 신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만들어내는 그 필링, 느낌을 통해 가지고 신체에 감정이 각인돼요. 예를 들면,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특정 어떤 신체 부위에 감정이 저장돼요. 그래서, 어, 어떤 동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몸의 느낌에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최근의 심리 치료의 흐름은 신체 기반을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증, 뭐 그냥 이렇게 학교 적응 문제, 직업 적응 문제, 관계 문제, 이런 정도는 상담으로 됐고 기존의 치료로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트라우마나 성격 장애, 요즘 성격 장애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때 이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명상과 신체 기반 이게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효과가 엄청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는 명상, 신체를 다루지 않고는 어, 상담과 심리 치료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정도까지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코칭을 할 거냐, 결국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두뇌 발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사람을 동요시키고 행동에 나서게 하는 뭔가, 동력이에요, 동력. 감정은 에너지다. 몸을 흐르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멈추고 정체되면 좋은 감정이 나타나지 않죠. 근데 에너지가 잘 흐르면 편안해요. 근데 우린 그걸 어디서 느껴요? 신체에서 느끼는 거예요.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자체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신체를 조절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해요. 그래서 감정은 흐르고 순환하는 에너지다. 예,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 보여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표정과 몸짓과 한번 보세요. 어때 보여요? 굉장히 자유롭고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해 보이죠. 예, 가볍고 즐거워 보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김혜성 선생님.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뭘로 보이세요, 이거?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술독에 빠져 있는 거죠. 예. 다른 말로 우리는 어, 찻잔 속의 태풍을 경험을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뭔가 막 그냥 들끓는 거죠. 그래서 바다같이 넓고 깊은 그런 감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그릇이 작아가지고요. 이 그냥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찻잔 속에서 태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뇌가 감정을 통해 아이를 움직이는 방식을 우리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두려운 것을 만나면 우리는 회피해요. 우리의 움직임의 동력은 뭔가 몸에서 부정적인 게 느껴지잖아요. 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느낄 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가 진짜 두려운가 두렵지 않은가, 진짜 나를 위협하는가 위협하지 않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봤는데 내 몸에서 불쾌하고 안 좋은 느낌, 부정적인 느낌이 느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피해요. 거리를 둬요. 떨어져요. 조심해요. 근데 뭔가 행복하고 좋고 즐겁잖아요? 그러면 다가가요. 이걸 접근 회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연결하고 싶어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죠. 소용없다고 느끼면 그만둬요. 본거지가 든든해지면 과감히 나아가요. 본거지가 어디겠어요?
몸에서 느껴지는 자기감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감은 애착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자기감이 튼튼해지려고 하면요. 어렸을 때 영유아기, 특히 영유아기, 예, 지금도 근데 늦지는 않았어요. 영유아기 때 부모와의 관계, 중요한 양육자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몸에 대한 느낌으로 안정감, 행복한 느낌을 잘 느끼도록 느끼는 경험, 예, 그게 이제 애착이에요. 그래서 애착을 느끼는 사람하고는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애착을 느끼지 않는 사람하고는 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애착 대상은 아끼고 분리되면 저항하죠. 그리고 이 애착 욕구가 채워지면 독립적 존재로 발현해요. 몸에서 느껴지는 자기감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충만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독립합니다. 자율적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아이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처음 태어나잖아요. 처음 태어나면 어, 정상적 자폐 상태예요. 이게 무슨 일, 여러분들은 자녀 다 키우고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처음 태어나면 눈 맞춤 돼요, 안 돼요? 처음 아이 태어나면 눈 맞춤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처음 아이 태어났을 때 눈 맞춤 되든가요, 눈 맞춤? 시력이 가장 나중에 이렇게 발달하잖아요. 예, 안 되죠. 그리고 이 아이는 그냥 먹고 자요. 먹고 자면서 외부 세계 인식이 잘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만 느끼고 있냐면 그냥 나의 먹고 자고 이런 욕구, 본능적인 욕구만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우리는 정상적 자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엄마가 와가지고요, 아빠가 와가지고, 아, 이뻐. 예. 아, 이뻐. 아이고, 좋아. 아우, 사랑해.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죠.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들을 조금씩 들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요. 아, 지금 내가 뭔가 기분이 좋은데 이거를 사랑이라고 하나? 행복이라고 하나? 기쁨이라고 하나? 불쾌하면 화났어. 슬펐어, 우리 애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서 이 느낌과 이름을 연결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어른이 아이하고 해주는 관계예요. 근데 이 느낌, 그전에는 이 부모의 조력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본인이 본인 자신을 느끼기 시작하면 자기하고의 아이 본인과 감정이 관계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도와줘야 되고 이거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혼합되고 심사숙고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도 감정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감정을 자각하도록 돕고 조율하도록 하는 안내자이고 길잡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 자랐어요. 우리가 성장을 할 때 우리 스스로도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란 무엇이냐? 스스로를 통제, 제압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제가 아까 뭐라고 이 스스로는 자기감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나 호랑이를 맞닥뜨렸을 때 위협을 느끼는 거는요. 여기가 아니에요. 베네피질이 아니에요. 어디다? 변연계, 변연계.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도체는 대뇌 피질하고 바로 그러니까 요 피질 우리가 얘기하는 뇌의 지능이 머리가 똑똑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뭐 기억을 잘해야 돼. 요 영역이 아니고요. 요 영역하고 연결되어 있고 편도체. 예. 이 편도체는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하면요. 심장, 폐, 운동 능력을 통제하는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시사점을 두죠.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면 뭘 조절해야 된다고요? 신체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은요, 실제로 이런 장기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 전체에 흩어져 있는 세포 집합 사이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도체는 또 누구랑 수다를 떠냐 하면 아까 얘기했죠. 그 내장기관, 그다음에 근육과 관절, 전정기관에서 올라온 그런 감각들을 통합해서 나라는 감각을 얘기하는 이 뇌섭렵하고 친해요. 단짝 친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뇌섭렵에서 좋은 느낌을 안 주면 편도체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위험해. 이거 안 좋은 거야. 예. 그러면서 대뇌피질을 예, 활성화를 낮춰요.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대뇌피질은 떨어져요. 활성화가. 대뇌피질이 활성화가 되면 편도체는 예, 안정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섭렵에는 내장에 대한 지도가 있어요. 내장. 우리의 그 내장 기관에 대한 지도가 있어서 신호받는다. 그래서 활성화 수준이 높으면 자기감, 나에 대해서 인식을 잘하고요. 활성화 수준이 낮으면 인식 수준도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왜 감정이 중요할까? 결국 우리 사회적 역량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머리 똑똑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 예, 진짜 그 입시 지옥을 뚫고 아주 좋은 대학을 갔는데 노벨상이 안 나와요. 외국에 가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벨상이 안 나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려면 결국 사회적 역량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회에서 나만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역량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거냐. 이게 바로 사회적 역량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감정 조절 능력과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정 조절은 신체를 조절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럼 공감 능력은 어떨까? 거울 뉴런 들어보셨죠? 그런 사진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예, 과학자가 원숭이를 이렇게 예, 안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혀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런 사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취하는 행동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해서 비춰가지고 거울처럼 비춰서 행동한다. 이래서 거울 유런인데 남이 한 행동을 관찰하면 내가 그 행동을 하든 하지 않든 직접 경험한 것처럼 이해할 기회가 생겨요. 결국 거울 뉴런이 발달한 사람은 아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93%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비언어적 단서를 읽는 능력, 남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부위가 있어요. 거울 뉴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바로 어디냐면 대상 피질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예, 여기 보이세요? 근데 이 대상 피질이 감정에 관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결국 감정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뇌 피질하고 바로 붙어 있죠.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쥐를 가지고 우리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쥐 옆에 이 고통받는 쥐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동료 쥐가 고통을 느끼니까 막 안 좋, 침도 이렇게 찌르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전기 충격도 주고. 그랬더니 옆에서 지켜보던 건강한 쥐가 고통과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이 쥐가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닌데 똑같이 공포를 느끼고 고통을 느낄까? 여러분은 드라마를 볼 때 뭐 다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자녀도 괜찮고 뭐 남편도 괜찮고 아내도 괜찮고 여러분 친구도 괜찮아요. 문에 손이 찧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네. 문에 손이 찧었어. 막 너무 아파해. 그걸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대상 피질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상 피질이 여러분이 다치면 제 머릿속에 있는 대상 피질이 이 상대방의 감정, 고통 이런 것들을 느끼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상 피질의 이 활성화를 억제하면요. 여러 사람의 그 공감,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공감하는, 함께 하려는, 순응하려는 충동이 사라져요. 자, 뭐가 생각나세요? 사이코패스. 이게 심해지면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자,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걸 볼 때 화가 난다면 이 대상 피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의롭지 않고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가 따돌림을 당하고 누군가가 다치고 이럴 때 내가 뭔가를 느끼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대상 피질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에, 결론은 이거예요. 뇌 섬엽하고 전대상 피질. 에, 이게 나라는 자기감을 형성한다. 그래서 내부의 신호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 이게 조화로울 때 자신감이 증진돼요. 자, 우분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여러분은 오전에는 많이 들어보셨더라고요. 우분투가 그거죠. 아프리카 부족에서 이제 맨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사탕수수. 네, 그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손을 잡고 가서 사탕수수를 같이 먹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뜻이 요거랍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사회적 역량도 커지고 자신감도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처음에 결혼할 때 이렇게 결혼을 하셨죠? 지금은 함께 하고 계신가요? 함께 이렇게 예, 아닌가요? 네. 그래서 생존에 유리하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함께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뇌 발달에서 진화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 함께를 관여하면서 이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들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이 전대상 피질과 내섬력에서 만나면서 나라는 느낌, 자기감을 형성하고 그게 바로 자신감, 자존감의 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